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9번째 시간 제4장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92조 비용 부담의 원칙입니다. 1랑 정비사업비는 정비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대부분 개발 사업들이 당연히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요. 2항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정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설은 1호는 주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의 말 그대로 공공성이 짙은 시설들이죠. 그리고 임시 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에게 이러한 시설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성격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법 제93조 비용의 조달.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보겠습니다. 1항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 제92조 1항에 따른 비용이죠. 사업 시행에 드는 정비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과 정비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익을 부가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따른 부가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여기 부가금과 더해서 연체료까지 부가 징수할 수 있네요. 이런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 사업 시행자 중에서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시장 군수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징수한 금액, 징수한 부가금 또는 연체료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 군수 등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94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1항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시장 군수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보면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 기반시설의 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정비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고요. 다만 그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가 정비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는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전기나 가스 등의 공급자가 되겠죠. 통신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설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2항에 따른 2항의 비용 부담의 비율 및
부담 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요. 자, 그래서 시행규칙 제16조를 보면, 자,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과 같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에 드는 비용에서 해당 보조금의 금액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은 설치 공사의 비용, 그리고 내부 공사, 설치를 위한 측량 설계, 만약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 비용, 또 부대 시설의 설치 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 이자 해당되는 금액이 총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2항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시설과 전기통신 시설 등의 관리자, 즉 공동구 점용 예정자, 그 공동구 안에 들어갈 시설들의 점용 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 비율은 말 그대로 그 각각 시설들의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고요.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설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되고, 잔액은 공사 완료의 고시일까지, 공사 완료 고시가 되는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구 관리 비용은 연도별로 산출 및 부과를 하고, 관리 비용 납입 기간은 매년 3월 31일이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제95조 보조 및 융자. 자, 1항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죠. 국가 또는 시도는 이런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요. 금액은 각 시설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지원 주체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어느 지역이냐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또는 2호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 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낙후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복잡하죠? 낙후지역입니다. 일단 낙후지역이고, 그 낙후지역 안에서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는 1호와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이고요. 1호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고 2호는 재개발 사업인데, 2호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가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집단으로 정착한 지역이나 정비구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이러한 낙후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공동이용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2항 시장 군수 등은 이제 주체가 시장 군수예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경우, 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시장군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항과 차이점이 있다면, 자, 1항은 비용의 보조 융자의 주체가 국가 또는 시도인데요. 1항은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2항은 자, 비용을 보조하는 주체가 시장 군수 등이고요. 자, 사업 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안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건설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죠. 그리고 3항, 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예요.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시행령 79조에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그리고 조합 운영 경비의 각 50% 이내이고요. 그리고 자,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에 대해서는 80% 범위 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씩 성격이 달라요.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순환 정비 방식 기억나시나요?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임시적으로 옮겨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순환 정비 방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경우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자,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냐면 순환용 주택의 건설비나 순환용 주택의 단열 보완 및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공가 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국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먼저 1호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설비나 공가관리비의 비용이고요.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인수받는 경우에 그 인수비용, 그리고 또 6항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공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들에 대해서 각각의 비용들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96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 시행자는 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때는 관할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97조. 정비 기반 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입니다. 자,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 공공이죠.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 기반 시설을 대체하는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새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 기반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정비 기반 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 기반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는 당연히 그런 국공유 재산이었겠죠. 근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하면 그 도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새로운 계획이기 때문에 유지 안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 도로를 없애고 새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것의 대체로 조성되는 도로는 그 기존에 있던 도로의 관리 기관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2항. 자, 그러면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범위가 달라요. 자,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은 자,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은 관리할 기관에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새로 설치한 주는 건데 자, 정비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자, 종래 시설이죠. 종래 시설은 자,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자, 사업 시행자가 어떤 도로를 건설했는데 기존의 도로를 없애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는데 자, 무조건 새로 설치하는 도로는 관리할 기관에 줘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도로에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리청에 준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비용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항과 2항은 시행자가 공공이냐 공공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귀속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지면 자, 3항 1, 2항의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이런 도로들이 있답니다. 도시군 관리계에 결정돼 설치된 도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또 국가 지자체의 소유의 도로 등이 있고요. 4항 시장군수 등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 기반 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 당연히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 기반 시설과 그리고 본인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 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비 기반 시설은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자, 귀속이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항. 자, 1, 2항에 따라서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 기반 시설의 경우 자, 이 종래 시설이라는 거예요. 종래 기반 시설은 정비 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조 구유 공유재산의 처분 등이랑 자, 시장 군수 등은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거나 아니면 직접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요.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에서
이러한 도로, 하천, 국어 등의 이런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재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1항에 따라서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3항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당연히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겠죠. 4항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그 용도가 폐지된 날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평가를 하고요.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국공유지는 평가 금액의 180%로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임대입니다.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주거환경 개선구역 및 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유산법이나 공유재산법 등에서는 국공유지 임대기간이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나 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그 임대기간을 협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된다는 내용이고, 2항에서도 원래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지만 1항에 따라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물까지 축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임대한 국공유지관리청에 그 시설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하거나 또는 국공유관리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2항은 특례 규정이죠. 어떻게 보면. 자, 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중요한 내용 여기부터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러한 정비사업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대부료나 사용료 등이 면제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법 제101조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입니다. 자, 귀속과 양여는 달라요. 자,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종전의 용지가 폐지되어 있고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됩니다. 자, 제가 전제를 깔았죠. 귀속과 양여는 다르다. 귀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죠? 종전의 기반시설들을 시행자가 무상으로 받고 거기에 그 종전의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 설치해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시설을 줬잖아요. 양여는 받아오기만 하는 겁니다. 받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서? 자,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나 2호 앞에 나왔던 낙후지역 기억나시죠?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가 집단으로 정착했는데
이주 당시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이나 정비구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낙후지역에서 낙후지역인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항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소유하는 토지는 언제부터 정비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 자, 용도 폐지되는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이었고요. 2항의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에부터 그 토지가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 시험이죠.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자,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처음 내용입니다. 법 제92조 제1항 정비사업비는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융자는 되는데 보조할 수는 없다. 볼까요? 법 제95조 제3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똑같죠?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세 개 다 할 수 있네요. 보조할 수도 있고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래서 보조할 수 있다.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자, 법 제98조 제4항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자,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임대로 바뀌어도 되겠죠? 아니면 보기를 바꿔서 매각할 수 있지만 임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낼 수도 있겠죠.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자,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자, 법 제93조 제4항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그 해당 비용을 받아왔을 때는 그 비용의 4%를 시장 군수 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죠. 5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94조 제2항 똑같죠?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해야 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추가적으로 또 기억나시나요? 자, 각각 분담 비율이 있었잖아요. 분담 비율은 이 점용 예정자가 설치하는 시설들의 점용 예정 면적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요. 또한 그 비용 중에 3분의 1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3분의 1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사장 비용의 부담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 여건이라든지 계획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특히 이제 암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시거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